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 뜬금잡설 간단하게 최근에 이제 창업 지원 사업 사업 계획서 쓰시면서 이제 많이들 이제 좀 착각을 하고 계시거나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거 관련해서 아주 간단한 콘텐츠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창업 지원 사업 사업 계획서 과연 이런 아이템으로도 선정되는 비결이 있을까? 요런 이제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참 애매모호한 제목이긴 한데 이런 고민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또 이번에 또 제가 그 원데이 워크숍 한번 진행을 해보면서도 좀 많이 느낀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한 그냥 아웃라인 정도만 드리는 선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질문 있죠. 이런 사업 아이템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거고, 나는 정말 이런 걸로 한번 사업 한번 해보고 싶고, 이거를 어쨌든 뭐 예비 창업 패키지건 초기 창업 패키지건 다른 뭔가건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에 내가지고 뭔가 좀 초기 자금을 확보를 하고 싶은데, 뭐 다들 보면은 무슨 뭐 AI네 뭐네 메타버스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업 아이템도 정말 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달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거의 매년 나오는 그냥 단골 손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제가 끊임없이 댓글을 달고 끊임없이 콘텐츠를 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항상 달려요. 그냥 어딘가는 달려요. 반드시 어딘가는 물어봅니다. 심지어 카톡 채널에다도 물어봐요. 물론 이제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답을 드리진 않지만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뭐 이런 아이템도 선정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로 예전에 한번 그 창업의 제 시간에 강의를 올린 적도 있었죠.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하고 싶었던 거는 너무 좀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하지 말고 일단 좀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저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는 사람이 자꾸 이런 걸 하다 보면 좀 까칠해지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도 아무래도 좀 이런 유튜브라고 하는 이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하는 이런 이제 콘텐츠를 찍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 학생들하고 조금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오늘 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어요. 안 되는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설마 말도 안 되는 아이템을 갖고 온다 그래도 어떻게든 지원 가능한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 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다만 안 될 것 같은 건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지원선 못 내지 않나? 야, 이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아이템이 좀 안 될 것 같다. 혹은 뭐 초기 창업 패키지를 내는데 남들은 뭐 이런 매출이 있고 뭐가 있는데 난 그게 없어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뭐 팀원이 있어야 될지 없을지 모르겠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팀원 없고 매출 없어도 선정되는 기업이 있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도 예비 창업 패키지도 뭔가 좀 터무니없는 아이템 같지만은 또 어떻게 잘 이렇게 어필해가지고 선정되는 경우도 꽤 있는 편이라는 거죠.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조금 이제 경쟁력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정말 잘한 거예요. 사업을 잘한 것도 있지만 사업 계획서에 정말 이걸 어떻게든 선정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떤 그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해야 된다는 한 말이 열심히 한다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막 나도 정말 이거 막 뭐 밤을 새가지고 어떻게 쓰고 했는데 뭐 안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실망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이 뭐 여러분이 이런 선정되는 분들보다 뭔가 뭐 노력이 들어서 뭐 아니면 뭐 열정이 들어서 아니면 뭐 열심히 좀 덜 열심히 해서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열심히 안 해가지고 떨어지는 거는 그냥 딱 벌써 티가 나고요. 보통은 똑같이 밤을 새도 정말 잘 하신 분이 있다는 거죠. 정말 그 어떤 그 프로그램의 니즈나 지원 사업의 어떤 그 성격이나 이거에 맞게 나의 아이템의 어떤 가치를 정말로 효과적으로 표현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건데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제 다음 중 대박 날 것 같은 카페는 어떤 카페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차마 제 이름을 여기다 쓰기가 좀 그래서, 자, M&L을 운영하는 김장길이라는 사람이 고급 드립커피 카페를 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야, 그 김장길이가 저 뭐 커피 뭐 예전에 뭐 콘텐츠 커피 따르는 콘텐츠도 있고 뭐 관심이 있다 그러더니 결국 카페 냈구나. 그러면서도 뭐 잘 되길 바라겠죠. 뭐 망하길 바라는 사람 없겠죠. 제가 카페를 냈는데.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잘 되길 바라지만, 야, 그래도 저 쉽지 않을 텐데, 저 잘 되실라나? 한번 가서 팔아드려야 되나? 한 요 정도가 이제 보통 저한테 호감을 갖고 좀 선의를 가진 분들이고, 이제 좀 호감을 안 갖고 계시고 약간 좀 안티에 가까우신 분들은 아유 저 새끼 저것도 뭐 지랄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자 그런데 요런 인식 구조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자 백종원 씨죠. 그러니까 정말 지금 유명한 백땡땡 예 백종원 씨가 만약에 고급 드립커피 카페를 낸다면 그러면은 그래? 야 한번 가봐야겠다. 혹은 뭐 야 혹시 그 예산 그런 것처럼 뭔가 좀 어떤 그 지역에 맞는 새로운 토픽이나 테마 같은 거래 가지고 뭔가 좀 저 사람만의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 상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떤 기대 심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아니 근데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고급 드립커피 카페를 내면 안 되는 건 또 뭐고 백종원 씨가 이거를 내면은 또 되는 건 또 뭐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 기분 나쁜 거잖아.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돼? 똑같은 고급 드립커피 카페고 똑같은 원두 쓸 건데. 이런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태생적인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얘기를 달라게 해봅시다. 그럼 M&L 운영자 김장길이가 창업 카페를 낸다. 그럼 아마 사람들이 저거 괜찮네. 저 사람은 그래도 유튜브도 하고 뭐 이쪽에서 또 교육하면서 또 알아주는 건 있으니까 와 나도 창업할 때 한번 저기 한번 가서 좀 만나서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네. 한 요 정도의 기대 심리는 갖게 되겠죠. 백종원 씨가 창업 카페를 낸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극가극으로 갈 텐데 아마 제가 창업 카페를 내면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소상공인들 뭐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실제로 저보다도 훨씬 더 장사를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이고 음식 장사를 제가 거기에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전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안 오실 건데 백종원 씨가 만약에 창업 카페를 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무슨 뭐 AI나 뭐 이런 분들이 가진 않겠지. AI나 무슨 뭐 메타버스 이런 분들이 갈 확률은 높진 않겠지만 소상공인이나 어떤 요식업 하는 사람들은 왠지 거기 가서 한 번이라도 좀 만나고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극각으로 갈리는 어떤 그 선호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M&A 운영자가 반도체 창업 카페를 낸다면 뭐 저 뭐냐 제가 전공이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소재 쪽. 그러면은 반도체 공정 쪽인데, 그럼 이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뭔가 이렇게 좀 그 특화된 분야의 어떤 그 기대 심리를 가지고 가겠죠. 백종원 씨가 반도체 창업 카페를 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저 사람이 반도체를 야 저거는 좀 너무 멀리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요 밑에 이거는 제가 이제 쓰다가 자료를 잘못 썼는데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결국에는 똑같은 카페인 거예요. 누가 해도 똑같은 카페예요. 누가 해도 결국 카페에서는 커피를 팔고 음료를 팔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드립커피 카페를 내는 거랑 백종원 씨가 드립커피 카페를 내는 게 다르고, 제가 창업 카페를 낼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고 백종원 씨가 창업 카페를 냈을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다르고, 제가 반도체 창업 카페를 냈을 때랑 백종원 씨가 반도체 창업 카페를 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그 사업이라는 걸 기획하고 남들한테 어떤 가치를 어필하고 어떤 기대 심리로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사업 아이템보다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고, 이 부분을 해결을 하면 사실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사업 계획서를 쓸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여기서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 알려주는 거 아니냐. 그것도 한 반은 맞아요. 어쨌든 제 장사 미천인데 제가 그걸 이렇게 까발릴 수는 없고, 이건 돈 내고 들으셔야 되는 건데 이거는 어쨌든 제가 유료 콘텐츠에도 올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못 알려주는 부분도 있는 게, 이게 사실은 직접 대면을 한 상태에서 좀 어떤 필요한 부분에 맞춰가지고 어떤 좀 이렇게 그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너무 방법론적인 부분에 치우쳐가지고 하게 되면은 정말 못된 것만 배우는 그런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뭐 좀 이걸 이제 이용해가지고 뭔가 하려는 사람이 있어도 이건 제가 공식 석상에서 절대 안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어제 이제 그 2차 워크숍 있었고 그 전에 있었고 이번 주에도 있을 텐데 그 오셔가지고 저한테 대차게 까이셨던 분들은 아마 이제 그 뭐 이렇게 뭐다라고 딱 정의는 못하겠지만 제가 그 저를 만나서 얘기를 듣고 뭔가 그 사업계획서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본인이 고민하던 어떤 그 틀 하나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깨졌을 거예요. 약간 좀, 아, 이런 부분들에 내가 막혀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해결을 했을 텐데, 요 파트가 이제 누가 어떻게 그 다음에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알려주기 좀 힘든데,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아이템도 지원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 댓글이 나오면 보통 제가 이제 답을 드리는 게, 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은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정말 까칠한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보통 이런 질문이 나올 상황이면 그냥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선정 안 돼요 보통은. 왜냐하면은 뭐 이게 어떤 자세의 문제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뭐냐면 뭐 여러분이 뭐 제가 그런 얘기는 하잖아요. 아니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을 하고 뭐 할 것이면은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도로 어떻게 하면 되게 할 것인가 이렇게 사업계획서 써라 이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사실은 관련된 이제 그 사업계획서 쓰는 콘텐츠도 계속 올려왔었고 지금까지 사업이라는 거를 남들한테 어필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고 본인이 생각하는 걸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해서 지금 제가 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그 강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0개 정도 될 거예요. 500개가 그냥 훌쩍 넘었는데 그 안에 실제로 한 적어도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는 다 그 얘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워크숍을 해보면서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이게 단순히 그 어떤 뭐 마인드가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한다 그래서 이런 종류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사업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내 인생에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뭔가 하나의 획을 그으려고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오시고 또 그런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재료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이미 뭔가 본인이 뭐 직접 사업을 준비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 사업을 런칭하진 않았더라도 과거에 그런 관련된 경험들을 계속 쌓아오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사업계획에서 녹여내려고 하거나 본인이 직접 그런 어떤 전문성이 없지만은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피드백을 반영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경험이 있거나 뭔가 충분한 자산을 갖고 이 사업을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막상 이제 제가 그 워크숍 장소에서 하루에 거의 뭐 이제 뭐 거의 한 10명 정도 되는 분의 사업 계획서를 계속 접하면서 이분들의 어떤 그 내용들이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마인드 문제가 아니고 정말 사업 계획서를 안 되게끔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약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툭불 등심이 있다. 정말 질 좋은 소고기가 있다. 툭불 등심이 있다 그러면 제일 베스트는 그거는 이제 스테이크를 잘 에이징을 해서 스테이크를 구워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이걸로 스테이크를 구워 먹을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그런 요리를 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스테이크를 굉장히 예쁘고 멋있게 맛있게 굽는 방법도 굉장히 이제 높은 어떤 그 테크닉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로 이제 장조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좀 애매한데 사실은 이거를 스테이크로 하는 게 더 좋기는 한데 이분이 그 스테이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준비나 마음가짐이나 거기로 가기 위한 어떤 그 담력 그 어떤 마인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본인이 좀 겁을 내는 부분도 있고 아 이거 괜히 이거 잘못 걷다 타면 어떡하냐 이런 이제 태생적인 두려움도 있는데 이건 좀 성향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굳이 장조림을 만들어도 충분히 맛있잖아요. 툭불 등심으로 장조림 만든다고 맛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아 이만큼도 했는데 요 정도를 하시는구나. 근데 이거는 정말 그 기업가 정신 이전에 그분의 성향이라서 그런 경우에는 아 그러면은 뭐 대표님은 장조림을 만들어 가지고 잘 할 수 있게끔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은 이걸로 이제 소세지를 만들어요. 소세지는 돼지고기, 잡고기랑 지방 섞어서 만드는 게 소세지인데 이 툭불 등심을 다져가지고 소세지 우겨 넣는다 이거예요. 돼지 창자에다가. 그러면
와, 이거 이제 사람 미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아,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게 누가 이거를 툭불등심이라고 알겠어요. 그냥 일반 돼지랑은 되게 좀 이상한 소시지로 알지. 근데 이런 사업 계획서를 실제로 이제 많이들 써오거나 기획을 이제 해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대차게 깔고 고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과정을 굉장히 열심히 이제 지도를 해드리고 조금 이제 어떻게든 조금 이 사업 계획서를 쓴다는 거, 나의 사업을 바라보고 이거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뭔가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하루 종일 한번 이렇게 좀 어필을 해봤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꽤 결과는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당사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조금 다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제가 뭐 또 만족하신 분들께는 또 얘기도 들었지만 또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또 그런 분들은 뭐 또 이제 또 어떻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 경쟁력이나 차별성을 확보하기 이전에 뭐 누가 베끼면 어떡할 거냐, 뭐 이거를 뭐 못하면 어떡할 거냐, 뭐 시장이 어떻게 나올 거냐 이런 종류의 문제를 나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쓰는 방법이나 나타내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많이 틀어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은 솔직히 가르치기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쉽다는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은 기본적인 그 공부에 대한 피드백에 좀 익숙해진 친구들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과제 내주고 숙제 해와 그러면 숙제를 해와요. 그럼 그 숙제가 잘못된 경우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뭐 내주면 잘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스승이니까 뭐 교수란 말이 이전에 스승과 제자니까 조지면 돼요. 한 세 번쯤 조지면 뭐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일반적인 이제 창업 과정에서는 사실 이런 과정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 뭐냐 뭐 누군가에게 컨설팅을 받거나 상담을 받는다 그래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어떤 표면만 살짝 훑어가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웠던 게 어저께 이제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정이 힘들면 상담을 받아봐라. 주변에 뭐 창업지원센터나 아니면은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내 생각을 좀 남에게 들어보는 것도 내 아이템에 대해서 도움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분은 거의 유료 상담을 받아가지고 거의 이제 좀 돈만 날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지금의 현직의 이 바닥에는 컨설턴트들이 정말 이제 그 어떤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아이템을 되게끔 하려고만 고민을 하지 이 사람들이, 이 대표님들이 고민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좀 찾아내고 그 본질을 흐리지 않으면서도 뭔가 좀 의미가 있는 뭔가로 만들어내는 그런 고민을 같이 할까라고 했을 때 매우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함부로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라고 말할 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어떤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 뭐냐 유튜브에다 댓글 하나 띡띡 그냥 남겨버리는 그런 게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실제로는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어디까지 대답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사업 아이템도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저기서 댓글이 달리면 이게 결국에는 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지원은 가능합니다 딱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보통 그 아이템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당사자가 문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바꾸려면 정말 심층 상담이 필요해요. 어저께 워크샵 장난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예. 그러니까 힘들었다는 게 아니고 힘들었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솔직히 어제 워크숍 때 되게 만족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좋은 창업가 분들을 만나고 이분들의 고민을 같이 나누면서 저 또한 조금 이 창업 교육이라는 걸 어떻게 끌어가야 되고 여러분에게 어떤 거를 드려야 되는지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하루였어요. 또 그만큼 여러분이 시작해서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나아진 상태에서 간 걸 제가 스스로가 좀 느꼈기 때문에 장난 아니었다는 거는 정말 전 좋았다는 얘긴데요. 그 디테일을 뭐 영업 노하우니까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뭐 표현하기도 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끝으로 예시만 하나 들어드리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사업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지금 채널 M&L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늘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거와 관련된 사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회사가 초창기에 지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초창파에 지원을 하는데 제가 사업 계획서 씁니다. 뭐 김장길이라는 사람이니까 뭐 되게 멋있게 쓸 거예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분석도 하고 막 그림도 멋있게 그리고 해서 쓸 거예요. 자, 제 사업 아이템이 창업교육 콘텐츠 제작이에요. 그냥 창업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겠다. 나 유튜브 하는 사람이고 10,000명 유튜버고 10K 유튜버고 나 창업교육 콘텐츠 제작할 거다. 자, 지원 자격상 문제 없습니다. 지원 자격은 지원 가능할까요?라고 물어보는데요. 지원 자격은요. 뭐 금치산자, 무슨 뭐 신불자, 아니면은 뭐 다른 지원 사업 청창사 같은 걸 받은 사람, 아니면은 뭐 업종이 무슨 뭐 그거 있죠? 뭐 유흥업, 뭐 도박, 뭐 이런 거인 사람. 근데 뭐 창업교육 콘텐츠가 그런 이상한 이제 지원 자격은 아니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전 지원 가능하다고요. 그러나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사업 아이템을 내버린다면은 그러면은 그냥 내가 유튜브 하는데 좀 돈이 필요하니까 뭐 설비도 필요하니까 나 그 돈 가지고 유튜브 내는 거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심사위원이라 그러면은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유명하다는 거 좀 그런데 저 사람이 낸대 무조건 붙여줘야 돼. 이러겠어요? 그냥 딱 보고 야 이거 그냥 유튜버 같이 사업 더 하려고 뭐 하라는 건데 지가 그냥 돈 벌어서 하라 그래. 그냥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제가 여기다 대고 그럼 내가 뭐 플랫폼이라도 해야 되나? 창업교육 플랫폼이라도 해야 되나? 자, 근데 뭐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제가 지향하는 거는 이제 미래의 창업교육 플랫폼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제 꿈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저의 꿈이라고 하는 걸 배제시켜 놓고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어떤 컨설턴트 만났을 때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은 저도 전화 받은 적이 있어요. 저한테 창업 컨설팅 해준대요. 받아볼 걸 그랬어.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컨설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그런 사람 딱 보고 대표님 이거 그냥 유튜브 이거 유튜버 하신다는 건데 여기에 돈 달라 그러는데 이거 안 줘요. 이건 플랫폼을 하셔야 돼요.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좀 가능성이 있어져요. 보통 이렇게 피드백이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저 그냥 창업 교육 그냥 좋은 거 만들어서 정말 선의로 사람들한테 진짜 좋은 콘텐츠 뿌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좀 돈 좀 받아가지고 내가 사업하고 싶은 거지. 내가 뭐 이걸 뭐 나라 돈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플랫폼 나 정작 할 것도 아닌데 굳이 이거 받자고 또 플랫폼으로 막 바꿔가지고 한 다음에 또 지원 사업 하는 뭐 선정돼서 그 중에 또 뭐 플랫폼도 막 억지로 만들어야 되고 그거 하다가 콘텐츠도 못 만들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업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오히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아마 저랑 얘기를 해보셨고 또 일요일날 저랑 얘기를 해보신 분들은 좀 깨달으셨겠지만 제가 이 아이템이 예창패나 초창패, 창독패에 내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 이 아이템을 바꾸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하는 사람들에게 뭐 김밥을 팔아라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거를 플랫폼이나 메타버스 바꾸라 이런 쪽으로 바꾼 적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원 사업을 위해서 아이템이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자금 확보를 위해서 누군가를 설득해야 될 때 내 사업의 어떤 부분을 설득을 해서 설득력 있는 어떤 스토리를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인 건데 이게 생각보다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은 그런 이제 근본적인 기획이나 이런 걸 하는 분들이 아니고 저처럼 이제 계속 이런 것만 계속 봐와가지고 좀 이력이 난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아마 그 스스로 좀 그런 어떤 그 방향성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았겠다. 그러니까 의지나 어떤 잘하려고 하는 노력, 마인드, 이런 뭐 기업가 정신 이런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정말로 사업계획서를 진짜 뭔가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 또 실제 그런 역량을 가진 대표님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사업계획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겠구나. 근데 이런 분들이 엄한 컨설턴트를 만나면은 거기에다가 이상한 덧칠을 해가지고 뭔가 끔찍한 혼종을 만들거나 근간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의 창업이라고 하는 게 좀 어느 정도는 자금이나 엑셀러레이팅 이런 건 좋지만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컨설턴트나 아니면은 수많은 이제 VC, A씨들 분들을 봐도
본인의 어떤 역할이나 그쪽의 관점에서 뭔가 돈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아이템을 찾거나 방법을 찾지, 그 대표자님의 어떤 입장에서 이분이 진짜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컨설턴트는 거의 본 적이 없기는 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그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게, 이 창업교육이라고 하는 게 추구해야 될 바가 아닐까. 예, 이제 교육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요. 컨설팅이라고 하는 건 옵션을 주는 거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저도 하게 됐고요. 뭐 계속 하나씩 정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아이템도 선정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생각을 하는 시간부터 이미 여러분이 그 선정 가능성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세요. 중요한 거는 되게끔 사업 계획서를 쓰는 그 어떤 그 방법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가 좀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냉철해야 돼요. 사업 계획서를 써놓고 나라면 이 사업에 선정을 줄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이 정도면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다. 다 그만큼 하세요. 근데 이제 나라면 정말 조금 떨어져 놓고 나서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나라면 심사위원이라면 여기다 좋은 점수를 줄까? 라고 했을 때 분명 걸리는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어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냉철한 편이라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분리시켜 놓는 게 좀 습관화가 돼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크몽이나 아니면은 무슨 뭐 청창사 이제 VOD 같은 거 올려가지고 한번 공고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 닫았어요. 뭐 잘 팔리지도 않았지만은 저는 명백하게 제가 올린 상품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떤 안에 있는 콘텐츠나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안에 있는 콘텐츠나 퀄리티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했고, 정말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창업자한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했을 때 제 스스로가 사고 싶지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닫은 거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런칭을 하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행히 이번에 이 원데이 챌린지는 굉장히 제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끝난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끝난 게 아니고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3회차가 끝났고 4회차, 5회차 나왔습니다. 이제 4회차가 거의 마감이 돼 있고요. 5회차는 조금 자리 남아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고요. 언택트 챌린지 있습니다. 3월 8일 수요일 날 8시부터 12시까지 저녁 20분씩 이제 사전 저희 상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과제를 2시간 동안 뭐 미친 듯이 완성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받고, 이후에는 이제 줌으로 별도 일정을 잡아서 이제 추가 보완이나 검토 의견을 받는 그런 이제 비대면 환경에서의 워크샵을 기획을 했고요. 이거는 사실 기획이 안 돼 있는데, 요청하신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좀 도저히 하루 종일 낼 수가 없고, 시간을 어떻게든 조율해가지고 할 테니까 좀 어떻게 비대면으로 뭔가 좀 시간 운영이 조금 자유로운 어떤 뭔가를 해줄 수 없나, 이런 요청이 왔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 비대면으로 하는 거를 이제 꺼려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좀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도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좀 제 나름대로 또 이제 어제 또 이제 챌린지를 했으니까 그렇게 좀 구성을 해가지고 한번 프로그램을 짜봤고요. 이건 근데 정말 시간도 얼마 없고,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캐파가 한계가 있어서 정원 6명을 정했고요. 딱 6명이 한계입니다. 그리고 1명 이미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5개밖에 없으니까, 5명밖에 없으니까 한번 세션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밑에 댓글에다가 제가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